제가 제가 쓰고 이렇게, 있네요. 예, 예. 분유대님의 어제 입술을 보면서 입술 얘기가 나와서 그물망자가 보여, 입술에서. 어? 그물망자. 이게, 이 넉사자는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. 사각형 안에. 네, 그런데 그물망은 반드시 내려와. 그물망. 어? 예. 그 죄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. 한문으로 죄. 바로 그물망 밑에 안입이야. 어?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건물 이제 그 감옥이 없던 때니까 그때는 뭐 내거리라든지 시장 바닥 있는 데다가 죄 지은 사람을 갖다 놓고 그물을 씌워놨대요. 이렇게 그 그 형상 이게 이제 죄라는 글자인데 그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.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 뱉고 욕하고 비웃고 그게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이 제대로 인간 노릇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인간이 아니잖아. 내가 나답지 않잖아. 이게 죄라는 건 내가 나답지 않게 사는 거야, 이게. 어? 내가 제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. 이거 그렇잖아요. 그 다섯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바로 제소리요. 그, 어, 그 김호 선생님도 이 다섯 풀이 한 걸 이렇게 모아놓고 그 책 이름이 제소리였죠? 제소리. 제소리. 새들이 숲속에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기 소리를 명확하게 내고 사는 게 중요하다.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? 결국은 내가 나답냐, 나답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소리 내는 거,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쿨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. 이것이 이제 제 소리를 내는 삶이겠죠. 음.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는 연습이 참 필요하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저는 이 산에 살다 보니까 늘 새소리를 들어요. 누가 듣든 말든 새들은 정말 신명나게 자기 소리를 내. 특히 새들이 소리가 요란해지는 것은 봄이거든요. 짝짓기 할 때쯤 되면 이 숲이 진동을 합니다. 새소리들로. 음? 이게 사랑이 가득 찰 때 사람도 저렇게 새소리를 내겠죠.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, 좋아한다고, 같이 밥 먹자고. 뭐 이런 거 할 때는 입이 열리겠죠, 이게. 예. 자, 소감 한마디 듣죠? 음, 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. 놀랬고, 그리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, 어,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, 어, 별로 안 부끄러웠어요. 노래 부르는데. 그러면, 부끄러울 어, 일이 없지. 예. 그래서 아,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와지고 조금 아까 표현하신 그 이렇게 그물망이라는 게 어, 맞는 표현 같아요. 음,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좀 시원함을 느꼈어요. 예, 그렇죠. 후련함을 느꼈어요. 예. 오늘 연습 더 하셔가지고 내일 화끈하게,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세요. 예, 이르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경계선 가까이 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거예요, 이게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예, 하여튼 될 때까지 합니다. 내일 한번 더 하셔야 돼. 지금 현재 갖고는 안 돼. 그 그물을 찢어버려야 돼요. 어, 막 일생에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.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이게. 예. 혼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입술을
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 생각했는데 사랑의 통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사랑의 통로. 그럼 왜 사랑의 통로인가?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윗입술하고 아랫입술 중에 어느 입술이 더 클까요? 아랫입술? 아랫입술. 사람마다 좀 다르던데요. 저는 윗입술이 좀 더 큰 것 같아요. 보통 평균으로 보면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커요. 보통. 에, 입술은 멜라닌 세포가 없거든요. 그래서 모세혈관의 붉은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은 이 몸의 피부가 아니에요. 이것은 구강의 연결이야, 이게. 그래서 붉은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. 그래서 입술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음식을 먹을 때 입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밖으로 튀어나올 거야. 그러니까 음식물을 가두는 역할. 그리고 소리를 낼 때,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거든요. 이게 혀도 필요하고, 연구개도 필요하고, 볼도 있어야 되지만, 입술이 있어야 돼. 그래서 특히 그 말을 할 때, 이 구강 내의 발성 공간을 형성해 주는 거. 이게 입술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나오려면 입술이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. 또 얼굴에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입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입술이 없다면 의사소통도 안 돼, 이게. 그래서 입술은 신경에 말단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触覚에 아주 민감한 기관이거든요. 이게 입술이. 음. 그 조선 시대에는 입술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시울이라고 그랬어요. 입시울, 시울. 그래서 이 국어학에서 비읍, 뭐 피읍, 쌍비읍, 미음 이게 다 입술 소리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입술 소리라고 않고 입시울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. 입시울 소리. 그 예전에 입시울이라고 썼기 때문에. 그래서 분류할 때 입시울이라는 말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. 음, 음,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익히는 원초적인 자음이라고 그래요. 입시울 소리를. 엄마, 마 할 때 어때요? 이틀이 붙어야죠? 아빠, 마마, 파파. 이런 단어를 떠올려 보면 왜 이것이 원초적인 자음이라고 얘기하는가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시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또 있죠? 시울, 덮으시. 시울. 제가 화를 좋아하는데 활시, 활시를 에, 그 시라고 하는 말이 아마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있죠. 시울. 어느 때 시울이 있죠? 눈시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. 눈시울. 눈시울이 촉촉해졌다. 즉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. 가장자리. 그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촉촉해지는 거. 이것은 그 사람의 가슴이 살아있다는 증거죠.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.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입시울과 눈시울은 따뜻하다. 그래서 입과 눈은 뭐예요? 사랑의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눈과 가슴이 좀 촉촉
눈을 좀 가져야 됩니다. 응? 연민의 눈이죠. 그 카발라의 생명나무 도형에 세 기둥이 있어요. 중앙에 연민의 기둥이라고 그래요. 중앙의 기둥을. 그리고 오른쪽에 정의의 기둥이 있고 왼쪽에 자비의 기둥이 있어요. 그 카발라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연민의 가슴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정의와 그 사람의 자비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. 그래서 인간의 이 중심, 그 핵심은 연민이다. 뭐 그렇게 생명나무 도용은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어, 그래서 아까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사랑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. 음, 이 관상학에서 보면 이 턱이 별로 이렇게 발달을 못 해가지고 입이 뾰족한 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입이 뾰족한 사람들. 그냥 그런 사람들이 뭐 박복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턱 끝이 뚜렷해야 미인이거나 뭐 남편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. 또 막 광대뼈가 막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. 장형들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골격이 크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, 식욕이 좋고 막 소화력이 좋아가지고 이 체중 조절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. 이런 분들은 이제 미인형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. 자, 입이 있는 동물들은 모두 입이 있으니까 입술이 있겠지 생각되죠. 그런데 우리 있구나. 인간만 이 구강 안에 이 점막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생긴 입술은 인간만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입술은 이 구강 점막과 같은 이 살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민감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음, 너무나 부드럽고 민감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 별로 그런 자각 증세가 없이 사니까 그러는데 입술을 잘 관찰을 해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그 사람의 감정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.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. 오늘 만나시는 분들. 그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얼의 굴인데, 응? 얼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표정들, 이런 것이 나오죠? 근데 그 다양함은 이 뭐라 그럴까? 응? 입과 눈 주위의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가 뭐 놀라웠을 때, 기쁠 때, 뭐 슬플 때, 분노 이게 다 이 그 입술 근육과 눈가 근육에서 그것이 가능해지거든요. 이게 그 표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? 부드러운 얼굴, 미소 짓는 얼굴,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, 우수에 잠긴 얼굴, 슬픔에 잠긴 얼굴, 또 왠지 저 사람은 좀 부자연스럽다, 뭐 그런 느낌, 또 딱딱한 느낌,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줘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얼굴, 뭐 수많은 표정이 순간순간마다 변화무쌍하게 지나가는 게 인간이에요, 이게. 제가 예전에 식당으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계란 한복 후줄근하게 입고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쳐가면서 자기가 사진 작가인데 한 사람을 놓고 2만 장을 찍어보기도 했대요. 그러면서 음. 딱 식당에 들어오는 걸 보고 사진 찍고 싶은, 나를 사진 찍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올라와서 인사를 청했대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 첫 시집 표지 사진을
지워졌죠. 뭐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내가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에너지 찍는 카메라가 나와서 내 컬러 상태 이걸 다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.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 끊임없이 뭔 얘기를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게 응? 그 입술을 가만히 보면 야 참말 어쩜 저렇게 경박할 수가 있을까? 응? 저 사람 지금 거짓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그 기운으로 서려 있어요. 이게 예. 그 사람이 잠시 입을 다물면 신문 보는 동안 그 사람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막 하고 있는 것 같아. 저 사람 혓바닥을 잘라낸다면은 저 사람 속에서 폭포처럼 더 많은 말들이 막 솟아오를 것 같다.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죠. 이게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을 단순히 다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조용해져 가지고 그런 그 할 말들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거죠. 예. 단순히 말만 안 한다고 침묵이냐?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, 이게. 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공허한 웃음으로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죠. 예. 그 맞장구 칠 때 그 사람의 어떤 공감하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맞장구만 치는.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지. 가짜지. 응?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,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말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. 응?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해요.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속에 저금하듯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죠. 그 웃음이 공허하죠. 그냥 습관적으로 웃어, 이게. 예. 그렇지만 그 가장자리를 보면, 입가의 가장자리를 보면 꽉 다물고 있어가지고 입가에 세로주름이 딱 서 있어.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하기가 어렵죠, 거의. 음.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겉으로만 웃는 가짜 웃음을 그 정체를 자기가 확인하고 그걸 내려놓을 때 되게 그런 작업하면 다 울어. 내 웃음이 가짜였던 사람들은 눈물도 가짜 눈물이야. 예.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얼굴과 동작을 보고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, 이게. 응?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속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동공은 못 속여. 눈동자. 한번 보세요. 살펴보세요.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을 포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동공입니다. 동공은 의식적으로, 의도적으로 내가 통제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동공은 거짓말을 못해.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와도, 어, 아무리 그 사람이 슬픈 척하고 있다 하더라도, 예, 그 사람의 동공이 딱 수축돼 있어. 확장이 안 돼 있어. 아, 저 사람이 지금 쇼우는구나. 예, 그것이 다 드러나요, 이게. 음.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, 좋아하는 물건, 어? 이거 보면 어때요? 동공이 확대되는 거 되게 돼 있어요, 이게. 예, 동공이 팽창합니다. 그리고 기분이 나빠. 또 놀랐을 때, 이런 때는 수축을 하죠. 그리고 입술도 마찬가지야. 진짜 미소를 지을 때는
입 가장자리가 위로 끌려 올라가요. 위로 끌려 올라가. 그러나 거짓 미소를 지으는 사람들은 입꼬리가 약간 늘어나기는 하지만 올라가지는 않거든, 이게. 예. 그래서 입가를 보면 그 사람의 좋아하는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. 이것도 다 이게 드러나죠, 이게. 예. 아, 그래서 우리 몸의 동작들이 뭐 코는 코대로, 다리는 다리대로, 손은 손대로 다 자기 고유의 말을 하고 있어요, 이게. 제가 몸의 언어를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, 이게. 음. 되게 이제 야구 이 중계를 보면 이 야구 감독들이 팔짱을 많이 끼는 거 보죠? 팔짱 끼는 거. 팀 경기가 지고 있어. 지게 생겼을 때 야구 감독들 다 팔짱 낍니다. 또 상대의 말을 속으로 동의가 안 될 때 자연스럽게 팔짱을 껴서 이 방어를 하거든요, 이게. 예, 그래서 말보다는 그 사람의 얼굴과 손과 다리, 특히 입을 볼 필요가 있다. 이게.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화장을 할 때 이 뭐라 그럴까 루즈를 여자들은 이렇게 바르잖아요. 이게 두 가지 컬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. 핑크하고 레드입니다. 이게. 예? 레드는 남성적인 어떤 뭔가 적극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핑크는 수용적인 에너지예요.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, 이게. 근데 남자는 입술이 하나지만 여자는 입술이 둘이에요. 아시죠? 아시나요? 우리 조상들이 참 아주 참 멋진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입술은 입구자 구순이고 에? 또 여성들의 입술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음순이라고 그러게 음순. 음순. 그래서 이 음과 구의 그 차이가 뭘까 하고 잘 들여다보니까 많은 상상력을 일어나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, 이게. 예. 그래서 이 문학과 영화의 영역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할 때 입술과 입이 핵심입니다. 영화 볼 때 한번 보세요. 감독의 수준이 여기서 드러나요, 이게. 예. 여자의 입술이 남자보다 큰데 약간 좀 더 크고 두툼한데 거기에다가 립스틱을 바르니까 립스틱을 바르면 또 입술을 또 좀 강조를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입술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죠, 이게. 어찌됐건 이 립스틱이라고 하는 인공 색채를 통해서 입술을 과장하는 게 여성의 화장법이고 그 화장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내가 입술을 과장해서 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여성들의 참 가상한 노력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, 이게. 그 핵심은 뭡니까? 섹시함.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옛날부터 다 여성들은 다 알고 있어, 이게. 응? 요즘에 에, 화장술이 발전해가지고 다양한 색조의 화장품이 뭐 등장하고 있지만 입술은 기본이 빨간과 핑크다. 그 두 컬러를 오고 가면서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. 아, 그러니까 핑크는 남성 에너지의 빨강이 여성화된 컬러고 빨강이 태양이라면 핑크는 달과 같지 않겠어요, 이게? 그래서 여성의 입술 컬러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그 뭔가 숨겨진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요, 이게.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람을 바라볼 때,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입술을 바라볼 때, 남자든 여자든 입술을 바라볼 때
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? 그 사람의 일생을 뭔가 이렇게 중심 잡아왔던 그 욕구들, 그 욕구들이 입술에 어떻게 묻어 있는가?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, 어찌됐건 전통적으로 미인은 어때요? 앵두같이 붉은 입술에 하얀 이 아닙니까? 이게? 그래서 붉은 입술과 흰 치아는 여성의 건강 매력을 나타내는 최적의 조합이라는 얘기죠. 그런 표현들은. 어찌됐건 우리 방에 계신 분들 건강한 매력을 가진 입술, 에, 가장 매력 있는 입술 가지신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